오늘은 형벌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벌론에서는 먼저 우리 형벌이란 뭐냐? 형벌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이 주어지게 되죠. 형벌의 목적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응보형주의가 있고 목적형주의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이 형벌을 부과한다는 개념이 응보형주의죠. 목적형주의는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은 먼저 특별예방주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예컨대 범죄인이죠. 범죄인의 재범 방지, 여기에 중점을 두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예방주의가 있습니다. 일반 예방주의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하면 이런 처벌이 있다, 이걸 알려가지고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이 일반 예방주의고, 특별 예방주의는 특별한 사람, 범죄인, 전과자, 이 사람들의 재범을 막자, 이런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법에서 특별 예방주의의 바탕을 두어서 존재하는 제도는 뭐가 있을까를 먼저 보겠습니다. 집행유예라든가 그리고 선고유예, 가석방제도, 또 누범 가중, 여러분 교도소에 나와서 나름대로 남이 볼 때는 좀 겁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 3년 내에 사고 쳤을 때 누범 가중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특별예방주의에 기초를 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러나 사형제도라든가 또 과실범을 금고형으로 처벌한다는 이런 것들은 특별예방주의에 특별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벌의 종류는 9가지가 존재합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해서 몰수는 우리가 부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형. 부가형이란 말은 다른 형벌을 부과할 때 따라붙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형법의 형벌은 9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과료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형벌입니다. 과태료가 달라요. 과태료, 우리 신호위반에서 과태료, 이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고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행정질서벌. 따라서 과태료가 3천만 원 부과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금액이 3천이지만은 전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벌금 10만 원 하면은 금액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는 과료, 과료 예를 들면 4만 원, 이런 것들은 금액이 적지만은 이거는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형제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이 형이 감경되게 되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소년법에서는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자가 사고 쳤을 때는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를 부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사형은 교수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대형법에서는 총사형 제도도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형만이 처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형법에 여적죄가 있습니다. 여적죄는 사형만으로 처벌 규정이 됐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형법에서 현재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국가집법에서는 내란죄라든가 내란목적 살인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또 시설제공 이적죄, 시설 파괴 이적죄, 간첩죄 등등 살인, 또 강간살인, 강도살인, 해상강도살인, 이런 것들 사형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사형제도를 지금도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대립이 있는데요. 사형 폐지를 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에서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 인도주의에 반한다, 또 사람이 한번 사형되고 나면 사실은 죽은 이후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화력이 적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교육적 기능이 없다. 또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하면은 회복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형 폐지를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요. 반면에 사형 존치론의 입장을 가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응보라든가 정의 이런 관념에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위화적인 효과가 적다고 하지만 사형 존치론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범죄 저지르면서 겁먹는 거다. 그래서 위화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본질을 응보에 있다는 거죠. 응보에. 그래서 사형을 해서 그 사람 완전 사회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사형을 존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다만 집행을 안 하고 유예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형이라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범죄를 그런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징역 금고가 있습니다. 예, 징역 금고. 예. 징역은 이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이고 금고는 과실범이라든가 정치범 등의 경우에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징역 금고는 무기가 있고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형태고 가중이 됐을 때는 50년이 맥시멈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류의 경우에는 여기가 31일 이상 이게 1개월 미만이니까 30일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산형입니다. 예, 재산형은 말 그대로 벌금이라든가 과료라든가 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산 형벌입니다. 예. 벌금은 우리 형법 규정에서 5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감경하면은 5만 원 미만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법이 있습니다. 벌금 임시조치법이라는 법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10만 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 과료의 금액은 이게 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경하면은 또 2분의 1로 감경할 수도 있고요. 벌금, 과료 이런 것들은 판결 확정하면은 30일 내에 돈을 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벌금 이런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며칠간 살아라 이래가지고 노역장 유치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납입 안 했을 때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납입을 안 했을 때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제 벌금이 100만 원이다. 근데 50만 원밖에 납입 못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기간만 작업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수를 공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몰수입니다. 몰수. 예를 들면 뇌물을 받은 돈이다. 그럼 몰수하겠죠. 뇌물을 주려고 하는 돈이다. 그러면 몰수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도박죄를 저지른 도박 판돈이라든가 이런 전부 다 몰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수는 범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의자가 정을 알면 취득한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 범죄로 생겼다 이겁니다.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 범죄로 어떤 물건을 절도한 다음에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몰수 대상이라는 얘기고요. 몰수가 불가능하면 추징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몰수는 아까 부가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형벌을 부과하면서 따라붙는 그런 부가형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재판을 안 한다라고 할 때는 몰수 요건이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몰수는 의무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는데요. 의무적 몰수는 몰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필요적 몰수는 뭐 수립죄 뇌물이다. 그럼 필요적 몰수가 되겠죠. 또 아편에서 아편죄 제공한 아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또 배임 수재에서 범인을 취득한 거 이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적 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보면은
범죄 제공을 했거나 제공을 하려는 물건 그랬죠. 예. 범인이 휴대하고 있는 그런 칼, 범인 소유 칼,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권총을 가지고 있다가 살인했습니다. 예. 사용해 살인한 단도. 그렇습니다. 또 도박죄 판돈, 그죠? 판돈. 예. 또 강간 범행 장소로 이용한 범인 소유 차량입니다. 범인 소유, 남의 게 아니고 범인 소유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입니다. 예. 위조통화. 그죠? 예. 그 다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그 받은 수표. 예. 도박에서 취득한 돈. 이런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물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받은 돈. 또 분여 매매 대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범인 소유해야 되는데 범인이 아닐 때는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인 이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거 그랬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범죄 후 범인 이해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할 것. 예, 그러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몰수할 수 없는 거 그랬죠. 살인죄를 저지를 때 사용한 피해자 소유잖아요. 범인 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몰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받은 뇌물, 그 몰수 대상이 되겠죠. 범인을 은닉한 사료로 받은 돈. 자, 권총, 칼 이걸 준비했지만 권총을 살인했다 경우에 단도. 준비한 범행에 쓰려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수 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범인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 소유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예형 가보겠습니다. 명예형. 범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자격 상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격 상실, 사형 무기, 이런 경우에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당연 정지가 있고 선고 정지가 있습니다. 유기징역, 유기금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 종료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그런 자격이 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당연히 정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고 정지입니다. 이거는 판결 선고로서 정지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자격 정지를 병고한 때는 징역, 금고, 집행 종료, 면제되고 정지기한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형의 경중입니다. 형이 어떤 것이 무겁고 어떤 것이 가벼운지를 가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먼저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신법과 구법의 경중 비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하고 경합범 처벌에 관해서 중한죄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경우. 또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비교될 경우. 이런 식으로 형의 경중을 가려할 경우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무겁고 가볍냐라는 기준 순서입니다. 이거는 형벌의 종류 순서에 따라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무기 금고하고 유기징역이다. 그러면 무기인 금고가 더 중요한 무거운 걸로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냐.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고로 봐야 되겠죠. 금고를 중요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경우는 장기가 긴 것하고 다액이 많은 것을 중요한 걸로 봅니다. 자, 장기 다액이 똑같아요. 그럴 때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중요한 걸로 보고요. 이런 식으로 형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냥 이거는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형의 양을 정합니다.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판사님의 재량이에요. 자, 양형의 단계를 가보면은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의 규정에 나와 있는 형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단형은
법률상 또는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누범이다. 그래서 2배를 가중했다. 예? 그러면 징역 2년인데 징역 4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4년이 되는 형태를 초단형이라 하고, 선고형은 마지막에 선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소년범이다 그러면은 상대적 부정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선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정형, 초단형, 선고형 이렇게 양형의 3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형을 가중할 때 그리고 감경할 때 면제할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의 가중에서는 주형법정주라는 큰 원칙상 법률상 가중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재판상 가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상 가중에서 일반적 가중이 있고 특수한 가중이 있어요. 일반적 가중은 특수교사 방조의 경우에 장기 다액의 2분의 1 가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절도를 하도록 시켰다 이겁니다. 이거는 특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다액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조는 도와준 거죠. 도와주는 거. 그럴 때는 특수 방조입니다. 지금. 예.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범죄하는데 제가 범죄하도록 좀 도와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조를 했지만 이거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고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자, 누범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장기 2배 가중이라고 그랬죠. 경합범은 장기 다액의 2분의 1 가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상습범, 상습범 가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공무방해라든가 특수체포감금 이런 것들도 2분의 1 가중이 있습니다. 감경입니다. 형의 감경은 법률상 감경이 있고 재판상 감경, 흔히 우리 장량 감경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의 그 총론에서 필요적 감경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신미약자, 농화자, 방조범은 감경해야 한다가 되죠. 필요적 감경. 자, 의무적 감경입니다. 자, 미수의 대표가 누구예요? 장애미수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되죠. 형법 강론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라든가 약취인, 인질강요 이럴 때 피해자가 안 전화서 풀어줬을 때 이럴 때는 의무적 감경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적 감면입니다. 감면.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가 되죠. 중지미수입니다. 자의적으로 중지방지 했을 때는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자, 강론에서 내란 외환죄, 왜곡, 사전, 방화, 통화유조, 폭발물 사용 이럴 때 자수했을 때입니다. 자수. 그 다음에 위증, 허위감정 통역 번역죄, 무고죄에서 역시 자백, 자수. 작물죄에서 작물범과 본범 간의 친족관계 이럴 때는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됩니다. 의무적 감면 사유는 자,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그런데 이거는 의무적 감면이 아니고요. 바뀌었습니다. 필요적 감면이고요. 그 다음에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는 의무적 감면 맞습니다. 과잉이란 말은 상당성 초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불능미수입니다. 위험성이 있을 때 불능미수, 의무적 감면 사유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사유고요. 자수자보, 의무적 감면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의 면제가 있고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은 이제 면제하도록 이렇게 새로 이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불능미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잉, 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 그 다음에 이건 의무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쪽으로 해야 돼. 필요적으로. 그 다음 중지미수가 있고요. 필요적 감면. 자수, 자복입니다. 자수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저질렀다라고 자수하는 겁니다. 내가 범인이라고 자수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감경 또는 면제 줄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복이라는 것은 자복은 그 반의사불벌죄에서 반의사불벌죄란 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못하는 그러한 것을 반의사불벌죄를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인이 피해자한테 가서 내가 범죄했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거를 자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복의 경우는 의무적 감면 사유입니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개념이죠. 예. 그리고 피해자한테 했다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되겠죠. 수사기관으로 가서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 수사기관 가서 신문 받으면서 내가 했다는 것은 자백의 문제고, 그러니까 자백인지 자복인지 구분해야 돼. 자복인지 자백인지. 그래서 이 자백은 수사기관 신문, 형사소송법 같은 데 보면 자백의 의무성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백을 할 때 뭐 고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자백을 했다. 그래야지 인정이 된다. 자백의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자수, 자백, 자복을 비교해놨죠. 예. 자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의사표시하는 거, 수사기관. 자백도 수사기관인데, 예, 그렇습니다. 범인이 인정하는 그런 단계고요. 자복은 피해자한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의 가중 감경의 그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순서에 따라서 각칙 본조에 있는 가중, 그 다음 3, 4조 2항의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장량 감경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을 감경을 한다, 법률상 감경을 한다라고 할 때는 사형이라고 무조건 막 깎아주는 게 아니고, 사형은 무조건 깎는 게 아니라 무기로 하거나 아니면 50년 이하로 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일단 무기일 때는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유기일 때는 2분의 1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자격상실을 깎아주면은 7년 이상의 자격정지,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깎아주면은 2분의 1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거듭 감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몰수는 감경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양형 조건입니다. 형을 양을 정할 때는 판사님께서 뭘 참작하느냐, 먼저 연령, 나이 따져봐야죠. 그 다음에 성행, 그 다음에 지능, 환경, 피해자하고 어떤 사이냐, 부부 사이냐 이런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그 다음 범행 후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형벌의 양을 정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건강 상태, 체격, 전과 있냐 없냐, 외국인이냐 뭐 이런 것은 양형 조건과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자, 미결 구금의 문제인데요.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이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제 구금하는 겁니다. 이걸 미결 구금이라고 그래요. 자, 미결 구금 일수의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과료 여기에 살해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 공시라고 그래가지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형선고와 동시에 관보 일간신문 여기다가 알려주는, 주지시키는 그런 제도를 판결 공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범 가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아서 집행 종료 면제받고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은 누범 가중을 하는데 2배까지 가동하도록, 장기 2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고 쳐가지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조심하죠. 왜냐하면 누범 가중, 2배까지 가중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범 가중이 오는 이게 전과를 요건으로 하는데요. 상습범의 가중은 전과가 요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을 요구하지 전과를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에서 양자를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범 가중은 전과를 요건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고 이상 형에 선고받아라 이런 전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형 집행 면제받고 몇 년? 3년 내에 범죄를 저질러야 돼요. 그리고 그 저지른 범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누범 가중의 조건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장기 2배까지 형벌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기가 지금 맥시멈이 50년이니까 50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판결 선고하고 난 다음에 누범 가격이 되면은 다시 통산해 갖고 형을 정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도라는 게 있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하고 징역 1년에 선고유예,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선고 자체를 유예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이 지나면 이상 없이 지나면은 면소하는 걸로 간주하는 제도를 우리가 선고유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걸 선고유예하는 게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이런 것들을 선고유예를 할 때는 계절적인 현재할 때 할 수가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선고받은 전과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범일 때 한다는 얘기고 보호관찰 1년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1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되겠고 금고 이상 선고받아 집행 종료 면제받고 3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행유예라는 걸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수학문 이런 것들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 수학명령은 선고의 가석방에는 없고요. 집행유예 할 때만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가자석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는 10년, 유기는 3분의 1을 지났을 때 가석방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0년이 아니고 20년. 자, 무기는 20년, 유기는 3분의 1을 지나야지 가석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석방에서 잔여기간은 무기는 10년이고 유기는 남은 형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석방 잔여기간을 지나면은 형 집행을 종료한 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 가석방은 계절적인 현재할 때 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법무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처분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형의 시효 이런 제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벌론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법 조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